제가 진짜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몇 년 전부터도 제가 꾸준하게 먹는 게 있어요. 바로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효과가 있다 없다로 많이 나누어지는데 최근에는 많은 논문들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도 너무너무 달라지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양제를 고르는 원장님만의 어떤 기준이나 팁 있을까요? 저는 일단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어떤 공부? 영양제 찍는다고 해가지고 미리 예습해 주셨군요. 예습 다 했죠. 근데 이거 하려면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영양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제가 먹는 영양제만 해도 오늘 촬영하려면 1박 2일 걸려요. 그래요? 안 그래도 영양제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어떤 거를 어떨 때 얼마나 먹어야 될지 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오늘 좀 원장님의 꿀팁 팍팍 알려주세요. 갑시다. 근데 영양제 좀 챙겨 먹나요? 저는 솔직히 안 챙겨 먹거든요. 왜 안 챙겨 먹어? 이게 그 중요성을 솔직히 까먹어요. 까먹는다? 네. 근데 사실 식단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 그쵸, 식단 완전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럼 챙겨 먹어야지. 내가 만약에 식단이 좋으면 굳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식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맞아요. 그리고 막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튀긴 먹고 거. 그러면 이제 챙겨 먹어야죠.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 영양제를 찍었던 네. 거를 한번 봤어요. 네. 그때 영상을 봤는데 제가 몰골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지금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원장님 영양제도 분명히 한몫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잘 찾아서 드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카테고리를 제가 딱 나눠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피부를 위해서 영양제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도 이제 임상적으로 피부과를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로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홈케어, 그리고 두 번째로 먹는 거. 그 두 가지를 먼저 해보시라고도 많이 해요. 해봐도 안 되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좀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만큼 홈케어와 내가 먹는 거를 교정만 잘 해줘도 좋아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그 먹는 게 영양제가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무조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으면 영양소들이 어디로 가요?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그 혈액들이 온 몸을 순환을 하면서 다 퍼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피부로도 다 퍼지죠. 화장품을 바른다거나 그런 걸로 이제 다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피부 진피까지. 그러면 이제 피부 깊숙이 진피에서 우리가 영양소들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오는 게 혈액에서 다 캐치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은 이 밖에서 안으로 투입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안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피부에 어떻게 좋아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카테고리는 바로 노화예요. 이왕이면은 조금 더 예쁘게 나이가 들고 싶다. 그리고 천천히 나이가 들고 싶다. 저는 나이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 피부 나이 먹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노화. 그러니까 항노화 카테고리 안에는 주름을 개선시켜주고 피부 탄력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몇 년 전부터도 제가 꾸준하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PD님도 진짜 해보세요. 해볼게요. 저 이제 해볼 테니까. 진짜로 약속. 할게요. 2주. 첫 번째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공복이잖아요. 네. 공복에 이제 입을 좀 헹구겠죠. 그 다음에 먹는 게 있어요. 바로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원래 공복 아니잖아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식후에 왜냐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근데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오메가3도 있거든요. 오메가3는요 되게 강력한 우리가 항산화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3는 혈액순환도 좀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편하니까 공복에 오메가3랑 그리고 올리브유를 먹어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코페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위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또 열심히 또 드시다 보면은 포만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오르는 것들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포만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너무 과하게 먹지 않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로는 저는 견과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견과류, 블루베리. 네, 거기에도 항산화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드셔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배우분들, 피부 관리를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추천을 드려요. 아침 오메가3, 올리브유, 그 다음에 견과류랑 베리류.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타민C를 먹습니다. 비타민C는 또 왜요?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제죠. 아, 이거 전부 다 항산화 세트네요. 맞아요. 계속 항산화 말씀해 주셨는데 항산화란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이 항산화가 도대체 뭐고 피부에 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산화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부식된다. 쇠로 치면은 녹이 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름칠을 해서 예방을 좀 해준다. 그게 항산화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전거가 새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만히 놔두면은 녹슬고 막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름칠을 열심히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잘 되겠죠. 그게 항산화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하셔야죠. 기름칠 해줘야 되잖아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산화 자체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오메가3를 한번 보시면은 이 오메가3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EPA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EPA가 뭐예요? DHA, EPA 이런 DHA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죠? 그런 이제 함유량이 좀 중요해요. 그 양이 900ml 이상 있는 거를 좀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을 때는 EPA, DHA 체크를 좀 해보시는 거.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정말 너무 잘 챙겨 드신다. 아, 저는 식단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료를 하다 보면 음식을 막 빨리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하는 편인데, 마지막으로 콜라겐. 아, 이거 먹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안 먹는 것보다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원장님은 좀 드세요? 저는 먹죠. 그래서 저는 콜라겐을 좀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타민C와 콜라겐을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촉진을 해주거든요. 비타민C가. 그래서 비타민C랑 콜라겐의 궁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비타민C는 사실 약간 국민적으로 많이 먹는 영양제잖아요. 네. 거기에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콜라겐을 같이 먹어주면 당연히 좋겠네요. 너무너무 좋죠. 옛날에는 먹는 콜라겐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효과가 있다 없다로 많이 나누어지는데, 최근에는 많은 논문들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더라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라든지 콜라겐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뿐만 아니라 먹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도 그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콜라겐들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저 빨리 먹고 싶은데? 지금 3월인데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영양제 이런 거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없다, 저예요.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도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습관화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아까 딱 2주만 하라고 했잖아요. 2주 정도 드시면 여러분들 몸의 변화가 일단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변화가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양제를 잘 안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맛도 없고, 먹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배부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생기잖아요. 맞아요. 잘 드시려면 결국 또 맛도 좀 중요하지 않나. 좀 맛있고 먹기 편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맛있어요. 네.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콜라겐들도 많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미백입니다. 미백 너무 중요하죠. 너무 관심 많죠.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미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B3 나야신아마이드. 우리 어렸을 때 쌀 이렇게 씻어낸 물로 세안하면 얼굴이 뽀얘지고 그게 다 나야신아마이드 덕분이에요. 우리 선조들은요 이미 그걸 다 하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리고 비타민 C. C. 네. C는 정말 뭐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와요. C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타민 C는요 실질적으로 콜라겐의 흡수도 좀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콜라겐의 그런 생성을 또 촉진한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랑도 궁합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들어봤죠? 글루타치온? 시술 뭐 이런 거 들을 때 글루타치온 뭐 성분 뭐 이런 거 들어봤던 것 맞아, 뭐 같은데. 배곡 주사님, 맞아요. 그게 이제 글루타치온. 그런 것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린다. 아, 글루타치온도 내 영양제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수 있어요. 알약 형태도 있고 뭐 필름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필름 형태가 뭐 흡수가 좀 더 좋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필름 형태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있고 그리고 뭐 알부틴, L시스테인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메인은 비타민 B3와 비타민 C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 B3 그리고 비타민 C를 함유된 그런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먹는다. 그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여드름, 트러블.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도움이 되는 아연, 징크라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 B5, 판테놀이라고 하죠. 판테놀? 이것도 무슨 연구할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비판텐 뭐 이런 거? 비판테, 맞아요. 비판테.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고 비타민 A, 레티놀 이런 걸 많이 해봤죠. 활성화된 비타민 A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 그것도 먹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혹자는 비타민 A? 당근에 비타민 A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당근 먹으면 여드름이 안 나요?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우리가 식물성 비타민 A가 있고 동물성 비타민 A가 있는데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형태고 엄청 극소량 레티놀로 우리가 몸에서 변환이 되지만 그거 자체가 여드름 억제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더 효과를 내려면 동물성 비타민 A를 함유된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한데 동물성 비타민 A 어디에 우리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였죠? 동물의 간, 계란 그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제가 간을 안 좋아해요. 순대 막 먹을 때 간 저는 그걸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로 섭취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란을 먹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은 트러블이나 여드름에 또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이라든지 그리고 뭐 셀레늄 이런 영양소들이 피지를 좀 억제시켜 주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은 레티놀 성분, 비타민 B5, 판테놀 성분, 그리고 아연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그런 영양소들을 먹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피부 너무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 건조, 보습. 네. 보습이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맨 마지막으로 넣어놨어요. 자, 먹는 거는 또 의외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메가3 있죠. 오메가3, 또 나오네요. 또 나오죠. 오메가3도 보습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콜라겐 또 나오네요. 콜라겐이 또 나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해주면 주름뿐만 아니라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콜라겐을 섭취를 해주면 콜라겐이 또 히알루론산을 잘 땡겨와요. 그래서 먹는 히알루론산도 있는데 보습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먹는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콜라겐도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훨씬 더 보습감에 도움이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랑 궁합이 좋은 애가 뭐라고 그랬죠? 비타민 C. 그 3종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습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너지가 있네요.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무작정 무슨 주사니 뭐냐 이런 거 먼저 찾지 마시고 먹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 C 3총사를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열심히 보습 뭐죠? 닥터코스모 보습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화장품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그런 이제 화장품을 바르고 그 3총사 먹어주면은 여러분들 보습감이 충분히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습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부과를 찾으셔야겠죠. 또 이 영상 보고 이렇게 보고 나면은 또 이제 저 같은 애들은 와 왕창 사자 막 3박스 4박스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 안돼.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한 복용량 뭐 주기 그다음에 좀 주의사항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각 영양제마다 과량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아까 일주일 걸린다 그랬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제가 나눈 거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영양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식단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나는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먹는 편인데 그러면은 사실 영양제를 굳이 안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또 그게 또 되게 잘 돼 있어. 챗 GPT. 그래서 나는 이런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미백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떤 영양제가 좀 더 맞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 나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고 나는 키가 어느 정도야. 그럼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인종별로 나라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양과 우리 동양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서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들어보니까 아침마다 먹는 루틴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영양제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드시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영양제를 드시면서 실제 좀 약간 변화를 스스로 좀 느끼는 편이에요? 어때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일단 몸의 피로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위장이 좀 좋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루틴들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는 사실 그런 걱정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나아졌어요? 네,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피부도 옛날이랑 지금이랑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역행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물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술도 받고 관리도 하고 홈케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나서 됐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근데 먹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몸에 안 좋은 그런 당류 그런 거 다 끊고, 안 좋은 거를 안 먹고 좋은 것들 계속 먹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분명 우리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영양제를 고르는 원장님만의 어떤 기준이나 팁 있을까요? 저는 일단 1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양제 안에 다른 성분들, 첨가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사실 영양제에는 기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보는 편이에요. 제가 고르는 기준 중에서는 함량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오버해서 오버도즈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거는 오버도즈를 해도 되고 어떤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류가 제일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이랑 미네랄.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 있죠? A, D, E, K. 그거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과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 배설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류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A, D, E, K 같은 경우는 만약에 권장량이 100이에요. 근데 영양제를 100을 먹어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음식으로부터도 섭취가 되는 ADEK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DEK, 지용성 비타민은 조금 더 아래로 되어 있는 정도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비타민 B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먹더라도 소변이나 이렇게 배설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오버해서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흡수가 되는 게 100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100% 다 흡수는 되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은 또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메가3랑 콜라겐이랑 아연? 이런 애들은요? 오메가3는 지용성이죠. 그리고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네랄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버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미네랄도 마찬가지로 오버해서 섭취를 하면 안 되고, 콜라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단백질도 사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단백질 자체도 우리가 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는 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 권장량 정도 섭취를 하는 거는 괜찮다. 다 분해가 돼서 또 배출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류를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그것만 이제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 오지랖인데, 여러분들 올리브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아침에 매일 먹는 올리브유를 또 잘 선택하는 꿀팁이 있어요. 올리브유 드실 거죠? 네, 먹을게요. 저 한번 드셔보세요.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네, 숟가락으로 한 스푼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올리브유는요, 올리브유를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가 있고요. 올리브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올리브유가 있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올리브유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한 숟갈 먹을 수 있는 올리브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1번은 일단 익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올리브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올리브유는요, 아침에 이제 한 스푼 먹을 수 있는 그런 올리브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이 있죠. 병. 투명한 병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두운 병으로 되어 있는 올리브유인지 좀 선택을 하시는 거. 어두워야 돼요? 네, 병이 이제 빛을 완전히 차단을 해야 돼요. 빛을 받으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좀 빨리 산패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병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올리브유인지 체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드프레스로 압착이 된 방식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온으로 압착을 해가지고 만든 올리브유인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산도도 좀 낮고 그리고 좀 퀄리티가 좀 괜찮은 올리브유예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올리브유는요, 먹었을 때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매워요. 매워요? 약간 매콤해요. 그 올리브유가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리브유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드시다 보면은 항산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효과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루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막 달라지지는 않지만 한 2주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미백이라든지, 제가 카테고리를 나눴잖아요. 그런 영양소들을 여러분들이, 영양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골고루 잘 섭취를 해주시면요, 굳이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혈류를 타고 결국은 또 피부 그리고 내장 기관으로 가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를 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영양소가 어떤 건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골고루 잘 섭취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그리고 영양제를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지인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